우리 접속사 if에 대해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접속사 if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이미 저번에 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if라는 친구는요, 접속사로 쓰입니다. 접속사로 쓰였다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세모라고 한다고요. 그쵸? 세모 접속사 역할 해주는 거.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했고요. 연결하라는 거는 뭘 연결해주냐라고 했을 때 단어들 할 수 있고 단어 덩어리, 그다음 주어와 동사로 모두 다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접속사 if라는 친구는 누구만 연결을 한다? 이렇게 절만 연결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즉슨 접속사 if 뒤에는 좀 굵게 해볼까요? 절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접속사 if라는 친구는 뒤에 sv라는 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만 나오면 끝이에요? 아니지. 왜냐하면 얘는 접속사잖아. 그 말은즉슨 절을 몇 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두 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절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자, 몇 개? 절 두 개. 선생님, 근데 연결해 주려면 요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요거를 다르게 쓰면 너네가 조금 더 보기 쉬운 거는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밑줄 쳐볼까? 그러면 SV를 중간에 누가 if라는 접속사가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1단계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연결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if 절 있죠. 이때 if로 이루어진 나머지 뒤에 앞에는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if로 이루어진 어떻게 해볼까요? 요 나머지 문장 있지요. 요 문장이 한 세트인데요. 요게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요 친구가 어디로 이동할 수 있어?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이랑 같은 문장이에요. 어, 선생님,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중간에 본 것만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본 문장은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절과 절만 봐서 연결고리가 얘라고 생각을 하는데, 콤마는 연결해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해봤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음, 절과절을 연결해주는 친구고요. if의 뜻은 저 알고 있는데요. 뭐뭐 한다면 아닌가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사실은 if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갈게요.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다시 if가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그 if의 뜻을 이렇게 해석한 건 맞아요. 뭐뭐 한다면 가능성 있어 없어? 있죠. 야, 너 있잖아. 너가 숙제하면 엄마가 간식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너가 너의 강아지를 지금 찾으면 내가 사례금을 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을 말할 때는 if를 쓸 수 있고요. 가능성이 없어도 if를 쓸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없으면 해석을 약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미래를 그리는 거긴 해요. 한다면이란 뜻보다는 어떤 느낌? 그냥 뭐뭐라면. 그냥 추상적인 느낌이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느낌 있죠. 갑자기 내가 부자라면 내가 저 멋있는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부자라면 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자, 다시. 얘는 공통점은 뭐냐면 얘 접속사야. 근데 얘가 어떤 가정의 느낌, 즉 가능성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없냐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건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우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 정규 수업 시간 했다. 조건. 조건을 주는 거야. 네가 이번에 레벨업을 하면, 내가 이번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내가 이번에 100점을 맞으면,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안 오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야. 조건을.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뭐 한다면 네가 원래 라면을 두 봉지 먹는데 이번에 라면을 한 봉지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밑에는 그럼 뭐냐면 가능성이 없어. 내가 아까 뭐랬어? 진짜 가능성 없는 거 뭐죠? 아까 갑자기 로또 부자 돼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뭐 갑자기 저기 100억 부자가 되면 사실은 가능성이 어때요?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갑자기 내가 여자인데 내가 갑자기 뭐가 되면 내가 남자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여자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건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죠. 조건을 준다라는 건 아니고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뭐냐면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조건절의 if라면요. 제가 미리 말하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아까 제가 했던 그 구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텐데 여기 있는 절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뭐뭐 한다면이야. 그럼 기억해 얘들아. 조건의 if 절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걸친다. 현재 시제. 그 말은 즉슨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조건절, 여기 있는 거는 우리 말하고자 하는 주절인데 주절의 시제를 뭘로 씁니까? 미래로 치죠. 미래. 미래나 뭐 다른 명령문이나 아니면 다른 조동사 형태가 나와서 앞으로에 대한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해라라고 할 때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을 줄 때는 절대로 여기다 현재를 쓰는 거지 빨간색으로 할게요. 미래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조건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내일 내가 만약에 개똥이가 오면 이런 조건은 변하지 않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시제에는 무슨 시제를 쓰기로 했어? 현재 시제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동사를 현재 시제로 쓰는 거야. 그래서 if절의 시제를 will 동사라고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대신에 우리 요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이게 너네의 지금 문법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근데 밑에 있는 거 뭐야?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가능성이 없는데도 말은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우리 상상의 나를 펼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내가 만약 저 아이돌이면 진짜 돈 많이 벌 텐데, 뭐 이런 거. 내가 저 아이돌이면 진짜 얼굴 이뻐가지고 기분이 좋을 텐데. 상상은 할 수 있잖아. 대신에 상상을 하는 것도 이런 형식으로 구조는 위에나 아래가 똑같아요. 맞지? 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게 뭐야? 이게 너무나 현실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봐봐. 현실과 말이 안 돼. 그럼 조건을 준다기보단 가정을 하는 거잖아.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더 가면 상상. 상상은 우리가 왜 합니까? 지금 우리 현실 세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걸 상상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아이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이돌이 되는 상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잘 봐봐. 이거는 반대되는 일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시 반대되는 거는 다시 한번 갈게.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반대되는 걸 상상하잖아. 내가 갑자기 여잔데 내가 갑자기 남자가 어떻게 돼? 갑자기 내가 남자라면이라고 해서 현실과 거리가 멀어져. 우리 내가 조동사 할 때 말했지만 거리감이 멀어지면 무슨 시제 쓴다 그랬어? can의 과거 could. 너 해줄 수 있냐라고 할 때 can you do that?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모르고 낯선 사람한테는 could you do that? 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제가 미리 말해드리지만 가정법이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과거 시제를 써요. 선생님, 과거라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아니요. 현실과 반대되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그 말은 즉슨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동사는 무슨 시제예요? 미래요? 아니, 얘도 뭐겠어? 과거 시제. 왜냐면 여기가 시제 일치의 그 규칙으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그 프린트 학부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요게 이제 가정법의 if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제가 지금 가기 전에 크게 봤어요. 가능성 if랑 가정법의 if를 봤는데 예제를 쓸게요. 이거는 나의 사실 상이기 때문에 예제를 제가 두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예제입니다. If the shirt
써보세요. Is expensive. I will buy. 요거랑 이거 쓸게요. If the shirts were expensive, I would buy it. 자, 위에 거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프절 두껍게 했네요. 다시 여기 있는 이프절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똑같아요. 근데 위에는 지금 시대가 뭐냐면 현재, 아래는 과거. 위에는 현재라서 누구랑 쓴 굳이 말해드릴게요. 현재랑 주절에는 미래. 이거는 과거랑 여기가 우주라는 조동사의 과거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그 상황과 화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해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긴 해요. 물론 무조건적인 문장도 있지만 갑자기 내가 남자라면 내가 여자라면 내가 갑자기 너라면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있죠. 자, 봐봐. 이 셔츠가 비싸지 않으면 살게. 근데 이 셔츠를 딱 봤는데 내가 이 셔츠의 가격을 잘 몰라. 셔츠의 가격을 잘 몰라. 이거 얼마지? 이거 그렇게 비싸 보이질 않는데 얼마인지 몰라. 그냥 내가 거기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10,000원이면 내가 생각한 거야. 그냥 비싸지 않으면 살게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정법이래. 조건절을 쓰는 거야. 근데 요 문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셔츠가 weren't expensive. 비싸지 않았다라는 과거가 아니야. 내가 이 셔츠의 이미 가격을 알아. 예를 들면 이 셔츠의 가격은 100만 원이야. 알아. 이미 알았어. 야, 100만 원? 아이, 못 사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 셔츠가 마음에 들어.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야. 아, 이 셔츠가 비싸지 않으면 살 텐데. 이거 뭐야? 아련하죠, 지금.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요. 안 사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셔츠의 가격을 모르고 괜찮으면 살게 라는 조건의 느낌. 셔츠의 가격을 알아. 난 못 사는 거 같지만 비싸면 살 텐데. 그래서 가주법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럼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굳이 말하면 이렇게 선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봐봐. 1번이랑 2번은요. 이렇게 묶어서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예문 봐봐. if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주절이 있다라는 건 그 if절은 뭐냐면 무슨 절을 이끄냐. 조건을 나타내는 건 다 뭐냐면 어쨌든 조건 가정자들아. 이런 건 다 부사절 하는 역할이에요. 부사절은 제가 어떻게 해요? 만나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죠. 얘는 부사절이야. 근데 부사절이 아니라 다른 절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 얘가 그렇게 조금 역할이 아니라 되게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명사절. 명사절. 명사절은 가능성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얘 굳이 말하면 뭐랄까,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가 있어요. 해석은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부사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거 가기 전에 이 뜻을 조금 알아주셔야 되긴 합니다. 특히 위에 있는 부사절의 특징, 지금 제가 말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특징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자, 잘 보세요. 얘는 제가 말했지만 쓸 수 있어요. 얘는 보통은 어떻게 쓰일 거냐면요. if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그리고 if 자, 지금 if가 어디 있어? 중간에 있죠. 접속사 역할은 하는 거지. 그런데 if가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자, 여기는 여기 자리 있죠. 여기 무슨 자리냐면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돼요? 를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주어가 if 띠리리리인지를 아닌지를 띠리리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볼 때 if절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는 다 무슨 절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거는 다 부사절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if절이나 여기는 요것도 똑같은 거야. 요거 순서 바꿔치기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돼, 안 돼? 돼요. 왜 되냐? 이 if는 부사절이잖아. 부사절의 if는 순서가 열했다 저랬다 상관이 있어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야? 여기는 if랑 이거랑 잘 봐봐. 눈에 넣어봐. 밑에 있는 구가 없죠. 똑같죠. 모양이 똑같죠. 그때 구분을 내는 방법이 찐이다. 그래서 여기는 예제 한번 봐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는 요 예제죠. 제가 두 개를 일단 써볼 거예요. is she is coming. 요거 하나 일단은 써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뭘 써볼까요? He asked me if I was ready. 자, 요거 예문 한번 두 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봐요. 일단 if라는 친구가 보여. 얘는 무조건 접속사니까 뭐 해줘야 돼? 세모를 쳐주시면 돼요. 자, 앞뒤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근데 이 if가 그럼 문제 나오는 거야. 밑줄 치고 얘가 뭐냐? 부사절이냐? vs 명사절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if를 묶으라 그랬어요. 묶으라 그랬어. 근데 묶었을 때 얘 말고 여기 있는 주황이 원래 있는 문장이 완문이냐 불완문이냐를 생각하라 그랬죠. 자, I don't know. 완문이야 불완문이야? 이것도 파악을 못하면 안 돼요. 나 모르겠다. 그럼 나 모르겠다라는 게 나 몰라?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 나 뭐를 몰라요라고 말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뭐를 모른다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여기 노랑이 문장으로는. 그럼 얘 불합문이야. 그 말은 즉슨 뒤에 나오는 노랑이 문장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부분? 무엇을 모르겠다.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얘들아, 목적어 자리 누가 들어와? 명사절. 어? 그럼 if는 무슨 절? 명사절. 그때 명사절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석하죠. 그 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나 밑에 갈게요. 자, 얘도 봐봐. if절을 묶었어. 사실 이거 묶으면 돼, 안 돼? 위에 것도 사실은 슬며시 이게 명사절인 거를 확인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명사절인데 제가 감히 그러면서 슬그머니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지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자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목적어 자리. 일단 if절 보세요. 밑에 봐봐. 자, 완전할까요? 그가 나한테 물었다. 사실은 완전해 보이지만 에스크란 친구는 무슨 동사? 수요 동사. 그러면 나에게 뭐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뭐를 나에게 뭐를 자 얘도 뭐 해야 돼? 슬그머니 이거를 지워야죠. 지워야죠. 왜? 뒤에 보라색 문장이 필요하니까. 몇 형식으로? 4형식으로. 그때 if는 역시나 뭐뭐라면이 아니라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자, 그럼 위랑 아래랑은 if는 명사절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해석으로 방금 위에 했던 것처럼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뭐 한다면. 근데 이거 해석으로 풀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했죠. 문장 구조를 조금 파악을 해서 풀게 되면 명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뭐뭐인지 아닌지인지 뭐뭐 한다면인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내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 있죠. 아닌지의 의미를 좀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중간 제가 지금 추가가 안 되는데 여기 별표 있지요. 이 별표. 이 별표에다 뭘 써도 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5월 낫의 의미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문장 끝에다가 붙일 수 있어. 그리고 물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똑똑한 친구들은 말해요. if가 명사절을 이끄네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if가 지금 무슨 절 이끈다? 명사절. 그럼 명사는 우리 알다시피 문장에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야? 주어 자리, 목적 자리, 보어 자리 있어요. 그중에 선생님 예시를 든 거는 목적어 자리였는데요. 잘 들어. 근데 그럼 주어 자리랑 뭐 보어 자리도 명사 자리니까 if가 이끌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되고 안 돼요. 자, 오직 어디 자리만? 목적어 자리. 오직 목적어 자리만 이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주어 자리랑 여기 있는 보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 내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어 다시 쓸게요. 목적어, 보어 자리 셋 다 되는 그 접속사는 누가 있냐면 우리 알고 있죠? 누구 있어? whether. whether의 뜻이 뭐예요? 당연히 뭐뭐인지 아닌지. 이러한 접속사가 있다라. 그래서 좀 여기다가 굳이 말하면 이거 if를 whether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whether는 목적어 자리도 이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if보다 불확실성을 나타내주는 접속사에서는 더 범위가 넓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갈게요. 여기 보면 제가 안 썼지만 너네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하나만 더 쓸게, 얘들아. 하나만 더 쓸게.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요거. 다 했어, 이제. 자, 아까 제가 쓴 것 중에 여기 봐봐. She's coming. 그녀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단 진행을 썼는데 사실은 이거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지금 봐봐. 선생님, 이프절에서는 기억해요? 여기 if절에서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고 했어? 현재. 그래서 너네가 if 병에 걸려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일 때만, 조건일 때만 현재로 쓰는 거야. 근데 밑에 봐봐. 이거는 지금 조건이 아니요. 불확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하다면 불확실한 일이면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뭘 써도 되는 거야. 미래 시제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에 뭐 나와도 되고요. 과거 나와도 되고요. 다 나와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올 수 있다라는 거.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거. 지금 위에 거 봐봐. 제가 시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시제 왔어? 과거. 왜 과거 왔는 줄 알아?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 이렇게 과거 맞춰주는 걸 뭐라고 한다? 시제 일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시제 구분 없어요. 그냥 우리 주절의 시제 앞에 나와 있는 시제에 맞춰서 시제 일치를 해주거나 필요하다면 이렇게 뭐야? 미래 시제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치? 응. 요거 구분하는 거. 특히 여기 있는 1번이랑 3번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번은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끝내기 전에 우리 if절 있죠? 이거 무슨 절이라고 배웠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책에서도 배치였지만 if not의 의미를 가진 이것도 뭐야? 그렇지 않다면 조건절이야. 똑같이 쓸게요. 얘랑 똑같은 거 누구 있었어? unless. 그래서 unless도 역시나 무슨 시제 와야 돼? 주어랑 동사 올 때 현재 동사 올 거고요. 중요한 거 뭔 줄 알아? unless의 뜻이 봐봐. if의 뜻이 아니라 if not의 뜻이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동사 온다? 긍정 동사 온다. 요거 우리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다면이라고 할 때 if it doesn't 맨날 나오는 거죠. rain tomorrow. tomorrow까지 쓸게요. 그래서 여기 미래인데 현재 써도 되는 거예요? 한마 찍고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면 if랑 not의 의미를 뭐로 바꿀 수 있어? unless, it, 그 다음에 does 쓸 거야? 안 쓸 거야? 현재형 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3인칭 단수니까 요렇게 쓸 거지. 요렇게. 요렇게. unless it rains. unless it
rains.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요거 우리 두 개 친구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웨더리랑 이 차이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프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